원화 가치보단 그래도 달러 가치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얘네들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비트코인만 하면 또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뭐 저는 1% 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재산 몰빵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일부 분산, 좀 금이 괜찮은 자산 같다는 생각이 요새 좀 듭니다.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19분 지금 막 됐네요. 어저께 저녁 때 잠깐 삐죽하고 올랐었는데 지금 또 이 막대기가 네, 음봉이 엄청 크게 나왔네요. 113부터 시작해서 11시에 갑자기 빠졌어요. 네, 이게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저께 좀 오르나 했더니 네, 또 조정받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글을 제가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제 방송에서 최대한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워낙에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저께 방송 끝날 때쯤 제가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뭐 QQQ 그리고 금하고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만드는 시뮬레이션도 다 해서 올렸거든요.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대충 쓰지 않고 그리고 베껴서 쓰는 거 아니고 제가 다 시뮬레이션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 8월 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었는데 보시면 어저께 저녁에 9시 반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22,000개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비농업 일자리 개수가 22,000개. 예측치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한 거에 3분의 1밖에 안 나온 거죠. 고용이 계속 안 좋습니다. 6월달 14만 7천 개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는 14,000개였거든요. 이때도 수정을 했죠. 이때 뭐 한 3만 개였나? 아무튼 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잡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되게 낮게 나와서 트럼프가 잘라버렸죠. 고용 통계 담당자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고용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4달 연속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네, 상당히 정말 안 좋은 거죠. 제가 알기로 실업률도 한 4.3% 정도까지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고용이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상당히 나쁘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 인플레이션 잡아야죠. 두 번째는 고용, 완전 고용을 추구합니다. 페드는 고용이 이렇게 많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야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더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동결은 이제 아예 0% 됐고요. 금리 인하가 100%가 됐습니다. 25bp 인하 쪽이 한 92%, 그리고 50bp, B컷이라고 하죠. 네, 50bp 인하하는 거는 8% 정도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50bp가 0.5%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년 9월에 50bp 인하했는데 매년 B컷을 하네요. 그래서 올해 B컷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9월에 인하하고 10월에 인하하고 또 12월에 또 인하하고 해서 한 3번 정도, 올해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내년 1분기까지 보면은 한 4번 정도, 뭐 근데 1월에 하든 3월에 하든 한 3, 4번 정도는 내년 1월까지 금리 인하가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빵 하고 바로 오르냐?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이거는 뭐 의견이 많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뭐 비트코인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장은 좀 잘 안 올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에 큰 차익 얻으려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고 비트코인이 단기에 많이 오를 거니까 단기 투자용으로
단기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이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난 5년 이상 투자할 거다 하면은 뭐 투자해도 괜찮은데 나는 뭐 한 달 아니면 뭐 6개월 뭐 요 정도 투자하실 거라면 저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되게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해서 단기에 이렇게 손해보시고 최고점에 들어와서 단기에 손해보고 다시는 비트코인 안 해 하면서 비트코인을 좀 많이 까내리거든요. 뭐 시즌 끝났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 시즌이 뭐죠? 비트코인 시즌 뭐 계속 있나요? 뭐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냥 계속 오르고 있지 않나요? 네, 작년이 아니죠. 한 3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부터 제가 봤을 땐 그냥 좀 조정받으면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죠. 네, 뭐 그 다음엔 또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냥 장기로 보고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용으로 비트코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은 지금 투자하는 건 말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때만 해도 단기로 봐도 좋고 장기로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이때도 말씀 마찬가지고. 네, 지금은 단기로 보실 분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건 적어도 한 5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할 거 아니면 다른 자산 알아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단기용으로는 네, 지금 별로입니다. 뭐 매도에 대한 생각은 뭐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 매도 이야기는 앞으로 아예 안 하려고요. 뭐 저는 안 팔 건데 매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단기에 빠질 거냐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저는 팔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네, 고래동 공부 카페에 들어가면 뭐 DCA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인증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말 빽빽하지 않습니까? 4시간 봉이거든요. 1봉도 아니고. 네, 4시간 봉.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뭐 그냥 주구장창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사는 이유는 당장 뭐 오르면 팔려고 매도하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원화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할 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만 원을 비트코인에 예금을 해두면 저는 요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저는 한 2, 30년 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한 개에 1000만 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한 1, 200억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이거를 비트코인에 넣어두면 2, 30년 후에 1억으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뭐 내 노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억만 넣어놔도 100억 넘으니까 그래도 100억이면 아무리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100억이면 네, 노후 대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좀 모아 나가고 있어요. 한 5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모을 생각이고 그 뒤에는 거치용으로 더 사진 않고 그냥 저도 좀 쓰면서 살아볼까 생각 중인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죠. 9월 18일 새벽 3시니까 한 1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리 인하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된다고 해서 뭐 이건 개인 의견인데 금리 인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다? 잘 모르겠어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금리 인하되는데 쭉 빠진다? 뭐 요것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지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뭐 조정 받을 때 받고 뭐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리 인하 직전에는 좀 기대감에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금리 인하 하면은 좀 뭐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중장기로 보고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요즘에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받을 타이밍이 1, 2년 내에 그리고 1년 이내에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비트코인의 최대 단점이 낙폭이 크잖아요. 뭐 이제까지 최대 낙폭이 한 70% 이상씩 됐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요거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되게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서 저는 하나도 안 팔 생각이긴 한데 아픈 건 알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맞아갈 생각이에요. 뭐 제가 좋은 가격에 팔아서 낮은 가격에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뭐 한 1-20% 가져가면 그래도 좀 덜 아프거든요.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현금 보유를 좀 하시고 비트코인은 그냥 안 팔고 가져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멘탈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현금 흐름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SCHD도 한 10% 정도 좀 섞었습니다. QQQ도 조금 뭐 배당금이 나오긴 하는데 슈드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금 분석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금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전 금에 좀 시니컬하다고 할까요?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좀 금도 조금 일부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을 좀 몇 가지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이랑 QQQ는 얘네들은 뭐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거의 코렐레이션이 0.93이에요. 뭐 거의 1이면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0.93이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한번 섞어봤어요. 금은 확실히 좀 포트폴리오 효과가 꽤 높습니다.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코렐레이션 분석하면은 거의 0 가까이 나오거든요. 최근 거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0.02. 음의 상관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률은 뭐 2022년에 요때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요때는 좀 안 좋았지만 요때를 제외하고는 수익률 되게 상당하죠. 솔직히 좀 기대 이상입니다. 19년에 68%, 20년에 170%, 21년에 50%, 23년에 94%, 24년에 80%, 25년에 현재까지 YTD입니다. 한 21%. 괜찮죠? MDD도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MDD가 보통 비트코인 올해도 30% 빠졌잖아요. 올해 한 마이너스 31%인가? 좀 세게 맞았었는데 요것도 한 18% 정도? 요 정도면 맞을만 한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최대 낙폭이거든요. 최근 3년을 보면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럼 한 20%가 안 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금이 좀 힘을 못 썼어요. 최근 3년 동안 금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뒤에 금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금에 뭐 사실 1도 관심 없었고 지금도 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애들 돌반지 같은 거 뭐 좀 그런 건 좀 있는데 제가 뭐 ETF로 금 투자하고 뭐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금 ETF는 뭐 GLD나 GLDM인가 뭐 요런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SPDR에서 나온 ETF인데 요런 거 하시면 돼요. 요즘에 금의 유입량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는 좀 불안감도 있고 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 달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금 투자를 조금 더 매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가 참고로 한 1.00만 돼도 되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19년 1.63 매우 좋죠. 2020년 미쳤죠. 2.7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1년도 1.2 22년에는 안 좋았어요. 이건 뭘 투자해도 이때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3년 2.72 이 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막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넘는 건 진짜 미친 겁니다. 2024년에 2.04 이거는 뭐 배당금을 포함 안 했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2025년에 1.34 샤프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오죠. 샤프 지수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크, 뭐 최대 낙폭이 리스크 기준은 아닌데 무위험 수익, 미국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샤프 지수는 1.00 정도 되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가 넘어가면 미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친 수익률이 너무 많이 미쳤죠. 이 포트폴리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많아서 비트에만 다 넣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이나 이렇게 슈드 같은 거 섞으면 여러모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대부분 포트폴리오 하면 뭐 요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테슬라 아니면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요런 거 섞잖아요.
얘네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이 요즘에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금을 섞으면 좀 여러모로 샤프지수나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제가 이렇게 막 분석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요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금값 분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금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요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때 닉슨 쇼크라고 하나요? 근본이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금 퇴환을 폐지했죠. 원래 요때까지만 해도 1온스당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패깅돼 있다고 하죠. 금 1온스에 35달러 요렇게 이렇게 패깅이 돼 있었거든요. 패깅이 깨졌죠. 닉슨이 깼습니다. 그 다음부터 금값이 치솟았죠. 요 금값을 2010년 될 때까지 한 30년 동안 오히려 반토막이 났거든요. 금값이. 요 기간을 보고 저는 무서워서 금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금 투자 못합니다. 또 이 뒤로 또 이렇게 한 30년 빠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무서워서 금에는 투자를 못하는데 요즘에 좀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포트폴리오로 좀 꾸려볼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요때도 금을 좀 사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금보다는 여러모로 이게 비트코인이 매력 있어 보여서 금값이 원래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높은 가격에 사는 건 좀 어려워서 나중에 가격이 좀 빠지면 뭐 DCA 하든지 뭐 아니면 목돈을 좀 들어가 볼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좀 조정이 오거나 하면 그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 강세 시기가 있어요. 유동성이 막 폭증하는 시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4.5%인가요? 뭐 요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2%까지 갑자기 금리가 팍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유동성이 폭발하겠죠. 물론 그러면 금도 일부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요때 그랬죠. 금도 좀 수혜를 좀 받긴 받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여타 자산에 비하면 거의 못 올랐어요. 네, 요런 시기를 좀 겪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낭패니까 저는 금 투자에 지금이 적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좋은 시기가 오면 금을 좀 섞어볼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중인데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잘 안 사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지금 좋은 것 같으면 그때 사거든요.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지켜보고 있어. 이게 저는 그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이 미 정부 부채랑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되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 영향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 정부 부채가 37트릴리언 달러 넘은 게 제가 보니까 한 6월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크루거의 포스팅을 보니까 2개월마다 지금 1트릴리언 달러씩 늘어나고 있대요. 미국 정부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 영향이 좀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은 미국이 상상은 잘 안 되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금값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덕분인진 몰라도 금의 지위가 좀 안전자산 그리고 뭐 우상향하긴 하니까 우상향한 안전자산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 브릭스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뭐 그렇다고 뭐 위안화 같은 거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위안화나 뭐 각국의 화폐들 뭐 솔직히 얘네 별로 이렇게 매력 없잖아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화폐가 인기가 없으니까 금을 다시 좀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뭐 예전에 근본이제처럼 금을 바탕으로 화폐를 좀 매개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루블이나 뭐 위안화 뭐 이렇게 인도 루피스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화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좀 주제 파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화폐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금 보유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얘네들의 통합 화폐, 뭐 유로처럼 그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미국에 대항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이유들로 해서 금이 좀 지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실히 좀 금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미국의 정부 부채랑 금값이 연관성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어떠세요? 연관성이 되게 많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 부채가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요때만 해도 1 트릴리언 달러가 안 됐다고 합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너무 크다고 걱정했대요, 다들. 지금은 40배가 됐거든요. 정부 부채 크기가.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원화보단 달러인데 원화 가치보단 그래도 달러 가치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얘네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비트코인만 하면 또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가능성은 뭐 저는 1% 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 재산 몰빵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일부 분산. 근데 대부분 분산은 부동산에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부동산과 좀 금이 괜찮은 자산 같다는 생각이 요새 좀 듭니다. 금도 좀 공부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고래동 공부 카페에 댓글왕을 선발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했었고 3분 선발되셨어요. 댓글왕 탑3. 이게 혜택이 되게 크거든요. 댓글만 쓰면 되는데, 해자고고님이 댓글 300개나 쓰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아님 258개, 지니조이님 151개. 이게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서 이분들께 고래동공 멤버십 강의가 한 달에 99,000원이거든요. 멤버십을 한 달씩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댓글 300개 다는 거, 뭐 한 3, 4시간이면 할 수 있지 않나요? 한 3, 4시간 열심히 하면 달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게 하고 한 1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면 되게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 이벤트를 또 합니다. 댓글랑 두 번째 이벤트.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격 제한은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주간, 1주 너무 짧은 것 같아서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3분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재선정되신 분이 있다면 한 분 더 뽑죠 뭐. 아까 그 3분이 되시면, 또 되시면 그분들은 2주를 더 드리겠습니다. 될 때마다 계속 4주씩 드리면 이게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멤버십이 쌓이잖아요. 네, 2주 동안 하니까 재선정 됐을 때는 2주 드릴 거고요. 그러면 한 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3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9월 18일까지 이미 시작했고요. 9월 1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풀이면 좀 맘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마상 입을 수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회원분들이 또 다 기억해 주시거든요. 한번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동 공부 특별 세미나 무료 강의입니다. 이거는 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준비 안 하고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나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그러니까 사이클 관련해서, 사이클이 저도 요즘에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사이클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사이클이 만약에 끝났다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 나눠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를 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무료 강의입니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들 여기 다 나오고요. 라이브로 하는 거는 9월 17일 수요일 저녁 9시에 할 거고요. 라이브로 하고 끝나도 녹화본을 한 일주일 정도는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뭐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 백서라는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무료니까 그냥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MSTR 투자하고 있거든요. MSTR이 S&P 500에 편입을 실패했습니다. 아쉬워요. 저도. 근데 사실 저는 뭐 마음에서 좀 내려놨습니다. 8월 달에 발표 없는 거 보고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편입이 안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휘둘려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빈 후드는 네, 편입이 됐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예, 에릭 발추나스랑 제임스 세이파트랑 얘네 둘이랑 하면 안 되죠. 이 두 분이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시거든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그냥 팔로우 하셔도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 X에 팔로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훅 빠졌죠. MSTR 주가인데 뭐 지금 다시 좀 반등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실망감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MSTR 주주입니다만 사실 뭐 단기에 크게 오르면 좋긴 한데 좀 길게 보고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안 오면 그냥 존버할 생각이에요. 손절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고 가끔 카페 보면 뭐 MSTR인데 어떻게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정답은 저도 모르지만 저는 뭐 장기 투자할 생각입니다. 갑자기 훅 빠졌어요. 네, 실망감이 그런 거고 그럼 다음 분기에는 뭐 편입되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면 되나 보다 해야지 이거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S&P 500 편입될 거라서 매수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MSTR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법인으로는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살 수가 없어요. 좀 아이비트라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업비트 계좌 열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이비트라도 좀 살 수 있게 좀 열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MSTR에 있는 자금을 반 정도는 뭐 전부 다 혹은 반 정도는 아이비트로 옮겨갈 생각입니다. MSTR 투자 뭐하러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개인일 거예요. 법인 자금이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쪼록 MSTR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법인 계좌로 투자하고 있는데 아무튼 편입이 실패했고 주가 흐름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여차하면 그냥 뭐 전 어차피 뭐 장기 투자할 거니까 그냥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이게 진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채굴 기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는 좀 마라홀딩스 뭐 이런 거 되게 익숙한데 채굴 기업은 이게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지금 막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일 갱신하고 있잖아요. 해시레이트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랜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신에 좀 파워를 많이 쓰는 그런 쪽에서 다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1등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개인이 채굴할 때가 가끔 있어요. 비트코인 블럭을.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50개에서 출발해서 반감기 한 번 지나서 25개, 또 지나서 12.5개, 또 지나서 뭐 6.25개, 지금 또 한 번 지났죠. 4번의 반감기를 지나고 지금은 3.125개입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블록을 채굴하면은 3.125개 플러스 수수료. 우리 비트코인 전송하면 수수료 내잖아요. 그 수수료까지 채굴자들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면 이제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네, 수수료 수입은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다 얻어갔죠. 야, 너무 부럽습니다.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로또 같은 거죠. 나도 채굴하고 싶은데 뭐 원하시면 뭐 노트북 같은 걸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전력도 노트북 전력 정도 투자하면 되죠. 근데 뭐 채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로또만 해도 한 주에 뭐 열 몇 명씩 되잖아요. 곱하기 50 하면은 뭐 20명씩 잡으면은 거의 뭐 한 1000명? 1년에 1000명씩 되는데 로또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로또보다도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하니까 아무튼 한 방에 한 35만 불 이상 가져갔죠. 5억 넘습니다. 엄청난 돈을 캐게 됐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뭐 레전드급이죠. 이게 정말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요새는 해시 경쟁이 더 치열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게 좀 흔했어요. 뭐 저도 이때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집 할 때 식사하러 오신 손님 중에 한 분도
2015년만 해도 자기도 채굴 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5년이면 한 번 지났을 때니까 채굴 한 번 하면 한 25개씩 나왔거든요. 채굴 경쟁도 높지 않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희망 회로가 섞인 이야기라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크루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크루거가 이런 포스팅을 남길 줄이야. MSTR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비트코인 은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은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MSTR도 장투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MSTR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뭐 나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좀 쉬운 녀석이 아닙니다. 매도하기도 되게 힘들고 뭐 고래동공부 식구분들은 잘 아실 텐데 MSTR이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에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건 맞는데 정말 좀 많은 이들을 좀 힘들게 합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MSTR은 왜 떨어지나요? 뭐 저도 모릅니다. 뭐 유상증자 때문에 그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비트코인 보유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대안이 많아져서 그렇다. 뭐 ETF가 나와서 그렇다. 뭐 의견들이 많은데 정확한 이유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투자하기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 제가 믿는 건 MSTR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진 않을 거다. 네, 요런 생각과 지금 비트코인 홀딩 수량이 뭐 전 세계 최대거든요. 압도적인 최대거든요. 뭐 63만 6천 개. 이번에 또 4천 개 매수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량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뭐 1000만 달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0만 달러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얘네들이 뭐 계속 보유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80만 개 매수를 조금 더 매수해서 80만 개가 됐다고 쳐볼게요. 이게 시총이 뭐 계산도 안 되는 수준이죠.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거에 넘어가는 순간 이게 빌리언으로 바뀌죠. 그러면 8트릴리언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1000만 달러가 되면 한 2-30년 걸리긴 하겠지만 이때까지 갖고 있다면 MSTR 주가가 과연 여기에서 계속 슬슬 기고 있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게 뭐 대출과 뭐 이자 주고 뭐 요런 서비스들을 하겠죠. 비트코인 대출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또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예대 마진 같은 걸로. 그러면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마땅히 모델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우선주나 발행해가지고 요거 매도해가지고 우선주 팔아갖고 비트코인 매수하고 지금은 요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요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이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좀 잘 챙기고 직원들도 지금 엄청 많이 자르고 있거든요. 좀 운영 비용을 대폭 줄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그 이윤만 이렇게 누리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비트코인 은행으로 거듭나게 되면 MSTR은 뭐 JP 모건하고 비교할 바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인 큰 은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크루거의 표현입니다. 피아트 뱅크, 그러니까 뭐 달러 은행 같은 데죠. 그런 뭐 JP 모건 같은데 이런 데는 풋노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옮겨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옮겨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힘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좀 불안하다 하시면 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두 개를 포트폴리오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뭐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비트코인과 금 비중이 100대 0이거든요. 금은 하나도 없고 비트코인만 있거든요. 뭐 이거는 각자가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MSTR이 가진 비트코인 가격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비트코인 NAV가 밀리언이니까 68빌리언 요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이미 한 100조 정도 될까요? 네, 100조 어치의 비트코인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뭐 이게 10배로 들어가면 1000조 어치가 되고 또 100배가 늘어나면 거의 뭐 경단위가 되는 거죠. 뭐 저도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고 저는 뭐 여차하면 그냥 MSTR은 장기 투자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MSTR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뭐 저는 고민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니까 저한테 물어봤자 답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뭐 이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장투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S&P 500의 편입에 실패를 해서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그땐 그랬지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